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단일화는 됐습니다만 또 하나의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의 출당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사과를 했지만 이 대통령의 출당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좀 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어렵게 모셔왔던 대통령을 이제 와서 내쫓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결국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받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대선 승리와 화합을 바라시는 분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출당 당시에 많은 분란이 있었고 지지층들의 반대와 그리고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후보자 본인과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이제 지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이야기, 선을 긋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김문수 후보야 지금 본인도 후보가 될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갑자기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그 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 하나가 저도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모두 일어나서 사과하십시오. 국민들께. 그럴 때 딱 한 명 안 일어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극렬한 지지층에서 국힘 지지층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같은 태도,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벌써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뭘 하더라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여러 차례 정말 수십 군데가 넘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하는 게 맞다. 불법 계엄이다. 이런 판단이 정말 여론조사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뭐 했습니까? 국힘당 지도부, 특히 친윤 의원들 수십 명이 몰려가서 관자에 몰려가서 스크럼 차고 윤석열 지키겠다. 그리고 정강원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온갖 극우적 발언 다 했습니다. 중진들은 헌재에 몰려가가지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마저도 출당도 못하고 계속 본인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아서 나 나갑니다 해봤자 저는 전혀 효용성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섰는데 중도층이 다시 보겠습니까? 쇼한다고 보겠지요. 저는 12월 3일 날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그 부분은 맞았다고 봅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출당시키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랬다면 저는 국힘당이 지금 정도의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스스로 탈당 얘기설이 좀 돌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정확하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렇게 스스로 당을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국민의힘한테 대선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일정 부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선대위 합류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대립각을 세워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로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폭제, 계기로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 던지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과거와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모든 사람을 뭐 순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거나 일부의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답, 지금부터 저희 당이 찾아가겠습니다. 겸허한 목소리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거의 뭐 득실이 없을 정도로 그냥 비슷한 상황, 지금 상황이 유지되거나 더 흔들리거나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에서 그 명분을 걸었던 분들이 합류한들 그러면은 저는 정광훈 목사 어떤 입장 내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을 버리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러면 국힘 내부에 있는 또 열성적인 지지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참 입장을 내놨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분, 그 부부를 쳐내지 못함으로 해서 국민의힘 당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망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쳤잖아요.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지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들어섰다고 해서 마치 이게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것처럼 탈당을 해준다?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나오기 전에 당장 김문수 후보가 나가십시오. 매정하게 하는 게 그나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즉, 뭐 한동훈 전 후보라고 해야죠. 전 네.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힘을 실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화학적인 결합은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부산 선대위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친한계 의원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쏟아나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목소리에 동참을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의 우산 아래서 합쳐져야죠. 결국 우리 당 그리고 우리가 낸 후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승리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과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의 힘의 에너지로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